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김없이 찾아오는 매향 찻집. 자, 오늘도 또 재미난 이야기, 뭐 재미나다고 해야 되지? 아무튼 오늘 이영종 흥미진진한. 흥미진진한. 또 오늘도 센터장님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저는 처음부터 일단 이 책 소개부터 할까요, 먼저? 이게 보시면 하노이의 길 이렇게 되었는데요. 뭐 이건 보나마나 뭐 이게 2018년이죠. 네. 있었던 뭐 우리 그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이거를 2019년. 2019년 맞다. 이게 두 번째죠, 이게 하노이가. 그렇죠. 2019년 2월에. 맞죠.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좀 이걸 놓고 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뭐 되게 궁금한데 좀 읽을 수가 없었는데 일단 이게 그 저자가 물론 센터장님도 계시고. 우리의 김동수 박사님. 네, 맞습니다. 네. 나종일. 네, 나종일 총장님. 네. 나종일 총장님은 이제 영국에서 유학하셨고, 그 다음에 그 경희대 교수 하셨고요. 국정원 1차장을 하셨었죠. 네, 그리고 우석대 총장도 지내셨고, 나종일 총장님은 사실 좀 휴머니스트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이런 관료 뭐 주일 대사도 하시고 주영 대사도 하셨는데 그 관직 이런 거에 뭐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점도 있지만 그 휴머니스트 제가 얘기 들으면서 좀 눈물 났던 게 우리가 나중에 한번 또 이 매왕찹집비가 제대로 한번 다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아웅산 테러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 아웅산 테러에 북한 공작원 2명이 그때 잡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그 종신형 뭐 이렇게 받고 거기 미얀마 감방에 수감돼 있는데 북한에서도 그 외면했고 뭐 한국으로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본인이 그런 건 또 거부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또 그 자폭하는 과정에서 몸을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제 그 수류탄을 자폭하려고 뽑았는데 바로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무슨 의미냐? 이게 그냥 북한이 유사시에 그냥 실수 없이 죽으라고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 친구들이 그 범행을 저지른 친구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이런 어쨌든 그 이국에서 말도 안 통하고 이러는데 그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그렇죠. 그 사실을 이제 국정원 차장 해외 담당하는 차장이니까 그걸 어떻게 아시고 직접 김치를 담그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 교민들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제 쌀밥을 해가지고 된장국을 끓여서 그거를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허가를 못 받지만 이제 정보기관끼리 협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밥을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신경 쓰기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적국이라고 하기 그렇게 큰 일을 저지른 범인인데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거 보면 일단 책에 뭐 하노이 회담에 대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많이 담겼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이게 소제목이 재밌어요. 엇갈린 남북 미의 선택. 이거 각자 딴 생각하고 있었죠. 생각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회담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뭐 숨 가빴던 판문점, 평양. 그렇죠. 평양도 숨이 가빴다. 가쁜 정도가 아니었겠죠. 싱가포르 그리고 하노이 기록들이 이렇게. 이거 다 뭐 이제 구체적으로 하자면 시간이 엄청 많이 들 텐데. 어쨌든 뭐 압축해서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하노이 생각만 하면 아마 지금도 우라통이 터질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트럼프한테 당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노이에서 그 트럼프한테 당하고 간 뒤에 오히려 뭐 그 삶은 소대가리 뭐 어설픈 중재자 뭐 이러면서 맞아요. 욕을 했고 비하했죠. 그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순간까지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뒤끝이. 물론 뭐 두 사이에 친서를 교환했다 뭐 이렇게 청와대는 얘기하고 했지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건가 하는 거를 여기다가 예,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이런 거를 추적을 해서 쓴 거고요. 이 책은 이제 지난해 말에 네. 라종일 교수, 라종일 총장님이 이제 이거 한번 써보자.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집필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되죠. 외국 대사와 국정원 차장을 지내신 노 교수님, 네. 그리고 또 김동수 네. 박사, 네. 평양에서 태어나서 북한 그렇죠. 외교관으로 외교관 성장해서 북한 출신. 외교의 내막을 너무나 잘 알고 네, 있을 네, 네. 김동수 박사, 그리고 이제 취재 현장에서 또 연구자로서 이제 여기서 30년 동안 북한 문제를 해온 저 이렇게 삼자가 한번 모여서 공동 북한 말로 하면 집체작입니까? 네, 그렇죠. 공저를 한 책입니다. 참 내용이 되게 궁금한데 네. 뭐 핵심은 일단 뭐 하노이의 그 숨겨진 비밀.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하노이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와 두 번째 만나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네. 김정은은 아무 준비도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해 네. 한 해 전에 6월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트럼프와의 1차 회담이 너무 잘 된 거야. 트럼프가 뭐 그에 앞서서 뭐 군사회담, 한미 합동 군사연습, 야 그거 뭐 그냥 돈 드는데 하지 마.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 동안에 뭐 남조선 미국에다 대고 요구하고 이래도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일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덜컥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회담에서도 물론 뭐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지역 내 미군유해 송환하고 이러는 문제가 합의문 4개 항 중에 하나로 담기고 뭐 그건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건 뭐 그렇죠.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문제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뭐 조치 없이도 네. 엄청난 합의를 얻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는 정말 김정은 입장에서는 기차 타고 룰루랄라 하면서 간 거예요. 그냥 구경하러 간다. 이번에도 잘 트럼프 될 상대로 것이다. 해서 네. 대승리를 거두고 네. 돌아오겠다. 하노이 때가 비행기 타고 갔던가요? 아니요, 하노이 때가 열차 열차 타고. 첫 번째가 그 시진핑이 비행기 그렇죠. 빌려가지고. 난 그것도 궁금해요. 왜 비행기 빌려주고 안전성 안전성 때문에. 그리고 항속 거리가 네.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그 비행기가 러시아고. 그렇게 항속 거리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폼이 안 나잖아요. 뭐 그 김정은이가 타고 뭐 평양 상공을 돌아봤다는 참맨이 이런 거 보면 비행기 조그만해요. 근데 시진핑이 빌려준 비행기는 보잉 747, 그 기종 중에서 대형 기종이잖아요. 네네. 그럼 내려야 그런 거 타고 좀 내려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에 좀 그런 위험이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비행기는 중화민국이잖아요. 아 그거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그거 좀 가려주거나 좀 뭐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뭐 좀 발라서 이렇게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거 그러니까 아무튼 비행기까지 빌려준다는 건 시진핑도 그 회담 자체를 난 반댈세가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아 그럼요. 그걸 해서 잘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게 잘 됐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노이에서 또 대승리를 거둘 거라고 갔고 일설에 의하면 이제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다뤄져 있습니다만 네네. 그 준비 없이 가게 된 그 과정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네네. 영변핵만 포기하면 영변만 이렇게 셧다운 시키고 동결하면은 북한이 비핵화 그걸로 간주해줘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드러내는 거니까 미국이 뭔가 많이 해줄 거다. 이런 기대를 또 부풀렸고 그런 조언을 듣고 갔는데 네. 가보니까 트럼프가 영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영변 얘기하니까 뭐 그거 말고도 난 더 알고 있어.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되니까 네. 김정은이가 거기서 당황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A안, B안, 뭐 C안 이렇게 몇 개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갔다가 이제 당황하고 이러니까 김정은한테 너 뭐 아직 회담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트럼프가 그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다시 만나자고 그런 거 같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뭐 너 열차 타고 왔지? 돌아가는 길에 내 비행기로 태워다 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김정은이가 만약에 회담도 깨지고 미국 대통령 독수리 그려진 그 미국
대통령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순환공항에 내리면은 그 간부나 주민들이 보거나 소문나면 그거 뭐 어떻게 해서 근데 그렇게 사실은 트럼프가 조롱한 거죠. 너 집에 데려다 줄까 이런 식으로. 이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트럼프의 생각은 일단은 이 싱가포르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긴 했단 소리죠. 북한에 김정은한테. 그렇죠. 어. 그런데 그때 이미 그 뭐 볼턴의 해고록이나 이런 데 네, 보면 네, 트럼프는 네. 그 김정은과의 회담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입지. 그래서 그거 물었잖아요. 내가 김정은과 여기서 회담을 해서 어떻게라도 그냥 합의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회담을 깨버리고 돌아가는 게 더 점수를 얻지 않을까? 국민 여론에?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때는 이미 트럼프는 자기 스캔들과 관련한 청문회 이런 것들 하니라고 김정은하고 회담하기 전날 밤에도 TV로 그거 맞아요, 밤새 맞아요. 지켜봤다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마음이 이미 그런데 김정은은 트럼프의 그런 변화된 상황을 읽지 못하고 이미 2018년 6월 싱가포르의 그 승리에만 도취돼 있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엇갈린 남북미의 선택을 다루면서 네. 결국은 총론적으로 뭐냐 노련한 장사꾼 트럼프한테 김정은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역량 그걸 떠나서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네, 네. 그 국가적인 역량 이런 게 뒷받침되는 그 지도자의 어떤 그런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뒤에. 그걸 어떻게 넘어섰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김정은이가 좀 안 된 면도 있죠. 그 연령적인 그런 차이 같은 것도 트럼프하고 비하면 거의 그 아버지 아들을 아들 더 넘어서는 그 정도 그죠. 나이 차이예요. 어.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아버지 아들 어. 38살이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뭐 훨씬 더 젊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조언을 잘못해줬다고 뭐 소대가리 닭대가리 하고는 있지만 책임은 김정은한테 있는 거죠. 본인한테 있겠죠. 아니 어떤 국가의 지도자고 뭐 이런데 그걸 누구 말을 믿고 하겠어요. 맞아요, 자기가 맞아요. 남조선은 뭐 적이라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로도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 말을 믿는다? 그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었지만 그거는 김정은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으로서는 불행한 거는 미국을 제대로 아는 참모가 없었다. 없죠. 주변에 뭐 최선인이 뭐 했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미국을 우리 한국의 외교관들 미국에서 유학하고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맨날 뭐 CNN 보고 뉴욕타임스 보고 이렇게 미국 좀 안다는 사람들도 미국을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평양에 있는 외교관들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좀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좀 참 불행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핵심은 일단 그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하고 정의 자체가 잘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어떻게 타협이 안 됐던 거죠? 그 끝까지.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2018년 3월 5일에 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그 우리 대북 특사단 네네. 이쪽에서 이제 뭐 그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러니까 그게 이제 와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거를 미국 입장에서 진짜 한국의 특사들 얘기대로 이게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로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도 생각이 달랐고 북한도 뭐 문재인 정부까지는 그런 말로 좀 이렇게 넘길 수 있었지만 트럼프를 그렇게 넘긴다. 그리고 볼튼이니 뭐 이런 그 어마어마한 진영이 짜여져 있는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넘길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 또 이 책에 사실은 의문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 이게 북한에서 그 후에 그런 여러 가지 오신 분들 뭐 또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2019년, 2020년 그 기점에 이게 모든 게 끝난 다음에 뭐 김정은이가 간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준비가 안 됐다고 했는데 나오라 해서 나왔다가 망신을 했다. 뭐 이러면서 대놓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참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금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그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다시 좀 어떻게 다시 네. 나오는 맞아요. 네. 복귀하는 네. 그런 부분을 지금 꿈꾸고 있을지도 몰라요. 김정은 입장에서 역시 바이든보다 트럼프인가요? 바이든 아무것도 해줄 듯 말 듯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제재만 계속 제재 이 장벽만 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의 이 대파국 파국이죠 사실 완전히 파산이 났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풀어가느냐 하는 것도 이제 숙제입니다 사실. 일단 이런 판을 다시 깔까요? 그건 모르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보고 분석을 하려면 사실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하노이의 그 비밀 같은 거를 풀어는 놨지만 그게 완전하게 퍼즐을 맞춘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정은, 트럼프는 뭐 얘기 안 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네요. 알겠죠, 당연히. 어떻게 됐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이랬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북한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든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오해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상황을 국민들한테 대북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 그랬으니까 밝혀야 돼요. 그리고 설사 그 부분을 밝히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었다 이러면 국민들한테 공개는 못하더라도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담당할 참모들에게는 비공개로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훈이 되죠. 그래야 어디가 잘못됐는지 얽혔는지 알 수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뭐 TV 하나 뭐 수리한다고 뭐 막 해집어 놓고는 어디가 고장 났는지 뭐 얘기도 안 하고 훌쩍 떠나버리고 네가 고쳐라 이러면 더 고친다 그래도 시간이 정말 힘들어지죠. 많이 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든가 이런 걸 뭐 바랄지 안 바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통일, 대북 정책을 원만히 어떤 뭐 이전 정부의 좋은 점, 공이 있으면 계승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날 연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랬으면은 그렇게 하기 위한 조건을 본인이 만들어 줘야죠. 이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는 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어디 뭐 그 회사의 사원들 과장 한 명 바뀌어도 인수인계하고 요거는 요렇게 처리하십시오. 뭐 요건 아직 진행 중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그냥 훌쩍 떠나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일단은 뭐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남을 만한 그런 판은 잘 깔았는데 이게 결국은 결실이 없으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 뭐 판을 깨고 싶어서 깬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근데 원래 하노이나 싱가포르 때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갈 여지는 없었나요? 3자 회담. 아니 뭐 중재자 역할 같은 거는 했고 그런 부분을 시도를 한 게 결국은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회동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거기에 중재 역할을 한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김정은이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볼턴 회고록에도 나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거기에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해가지고 아주 성가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결정적인 거는 2018년 9월 18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뭐 백두산에 가서 갔다 왔잖아. 손도 잡고 이랬잖아요. 응. 근데 그 사흘 만에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응. 김정은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 몰라요. 저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 저 사람이 우리 사이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니까 오. 저 사람 빼고 우리 만나자. 어. 이렇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한 지 사흘 만에. 그럼 김정은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네. 문재인 대통령은 뭐 김정은과 뭐가 끈끈하게 이어지고 남북 정상에 신뢰가 있고 뭐 정상회담에서 뭘 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지만 김정은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다. 그러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여간 뭐 이 책을 좀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궁금하시면은 시청자분들 이거 시중 판매하는 예. 거죠? 네. 여기 가서 교보문고도 네. 가보시고 많이 읽어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정독을 해볼 생각인데요. 자, 오늘도 좀 참고 의미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너무 비밀이 많죠 우리는. 네. 왜 이게 비밀이 많으니까 자꾸 일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뭐 대북 정책에 이제 비밀이 많은데요. 비밀이 이제 진짜 비밀이라서 우리가 네. 군대에서도 뭐 비밀 다뤄보면 다뤄본 네네. 분은 아시겠지만 네. 진짜 비밀인 거는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뭐 별 비밀이 없어서 비밀인 것도 있고요. 비밀인 척 비밀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북 회담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보좌관이 갑자기 뛰어들어와 가지고 수석 대표인 장관 귀에다 대고 쏙닥여 가지고 뭔가 중요한 지령이 내려왔다. 이래 가지고 막 근데 좀 있다가 이제 회담이 끝나 네네. 버렸어요. 네. 다 너무 궁금해하는데 얘기를 안 해. 비밀. 네. 중요한 비밀이니까. 네.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네. 그 장관한테 네. 장관님 그때 그거 사실 무슨 얘기였습니까? 그 보좌관이 점심 메뉴가 뭐라고 미리 얘기해 준 거야. 그런 그 에피소드지만 이야.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요? 이게 한국도 북한처럼 그래요. 북한이고 저 전매 특고 훈이고 저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비밀이야 이거. 근데 그 또 구분이 또 어디 가서 말하지 마. 결국은 비밀이 아닌 이거 것처럼. 비밀이라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렇구나. 자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묘향 찻집 앞으로 계속 나갈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언제든지 질문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